안녕하세요. 드라마에 찐 시민남자 리뷰어즈입니다. 충격과 공포, 다리 위에서 떨어졌음에도 목숨을 부지했던 방채성이 로고니처럼 다량의 폭탄 속에서 또다시 고통을 맞이한 7인의 탈출 8회. 오늘 방송된 8회는 전혀 전개와 상관없는 듯 보이는 송지아의 서사와 7인과 매튜 그리고 K의 주거니 받거니식 싸움으로 약간은 흐름이 느려진 듯 보이는 회차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드라마가 드라마인 만큼 보여진 것과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가지 떡밥 또한 그 안에 슬며시 녹아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8회 속 숨어있는 떡밥들을 드라마처럼 아무 생각 없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한몬의 담당일진 송지아의 서사, 뻔히 학창시절 방다미를 비롯 같은 학교 학우들을 괴롭혔다는 걸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측은지심이 들 정도로 세탁기가 아주 세게 돌았죠. 한몬에는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곡으로 오디션을 본 송지아에게 화가 났고 금나이 또한 그 곡으로 한몬의 음반을 제작하려던 마음을 먹고 있던 터라 두 사람에게 송지아의 배신은 참을 수 없는 짜증이었습니다. 결국 금나이는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바로 송지아의 과거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유진과 수연을 이용해 지아를 매장시켜 버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맡겨만 달라던 유진의 말처럼 오디션에 통과하여 드라마 출연까지 앞두던 지아의 일상은 빠르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유진과 수연이 지아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그 글을 본 사람들은 방다미를 지옥으로 떨어뜨렸던 것처럼 또다시 이야기에 이야기를 붙여 지아를 공격하고 있었죠. 엄밀히 따지면 당해도 싼 건 맞습니다. 아무리 우울한 가정 환경에 대한 서사가 등장했다고 해도 그와 별개로 송지아가 학창시절 친구들을 괴롭힌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제작진은 굳이 송지아보다 더 악질도 많은 이 판에서 그녀에 대한 단죄를 그렇게 빨리 그리고 길게 보여줬던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튜가 송지아를 이용해 해야 할 일이 있기에 그녀의 단죄를 우선적으로 처리한 거죠. 사실 지난 4회에서 송지아가 박난영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그 이후로도 한모네와 함께 일하지만 다른 친구들과는 뭔가 다른 행보를 조금씩 보이기에 저는 이미 그녀와 매튜가 한편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튜가 송지아와 티키톡으로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직 두 사람은 아는 사이가 아닌 듯 했습니다. 되레 송지아가 갖고 있는 한모네에 대한 열등감을 매튜가 건드려 뭔가 송지아로 하여금 한모네에 대한 배신을 부추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송지아를 응원하는 척 한모네의 뒤통수를 치게 만든 거죠. 오디션을 포기하려는 듯 보이니까 옆구리 쿡쿡 쑤셔 오디션을 보게끔 만들었듯이 말입니다. 매튜는 그렇게 송지아가 한모네를 건드리면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질 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매튜가 송지아에게 내린 벌이겠죠. 네가 불쌍한 과거가 있던 말던 일단 너도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은 받아야 한다. 다만 그래도 너는 최소한 마지막에 그것이 열등감에서 비롯되었든 아니든 박난영을 도운 적이 있기에 그것에 걸맞는 용서를 받을 자격은 있다. 이 부분이 아마도 오늘 매튜가 송지아에게 보낸 톡에 대한 해석일 겁니다.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1호 팬으로 응원하겠다며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송지아를 용서한 것이죠. 그리고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냐는 송지아의 물음에 그건 네가 하기 나름이라며 묘한 마무리를 하는데요. 저는 이후 매튜가 본격적으로 송지아를 도우며 그녀 또한 민도혁과 같은 자신의 팀으로 만들 듯 합니다. 7인 속에 민도혁이 스파이로 잠입해 있는 것처럼 그녀는 LH 미디어 안에서 한모네와 금나이를 전담 마크하는 거죠. 9회 예고편을 보면 송지아가 성천그룹을 찾아가 심용 회장을 독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미 송지아에 대한 매튜의 도움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감히 그녀가 대기업 회장을 독대할 일이 무엇일까? 아마도 매튜가 송지아가 꼭 그곳에 가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어떤 힌트를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모네가 송지아의 약점을 잡고 그녀를 쥐고 흔드니 그녀 또한 한모네의 약점을 쥘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 아닐까요? 오늘 8회 후반부를 이끌어 나간 전개는 방채성이었습니다.
7인에게 계속해서 방담이와 관련된 불행이 쫓아다녀 불안하던 찰나 엄지만은 금나이에게 방채성이 살아있다는 힌트를 줍니다. 안 그래도 이위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던 금나이는 엄지만의 힌트를 통해 방채성과 이위소가 바뀌었을 수 있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도소에 있는 방채성을 밖으로 끌어내기로 하죠. 모든 건 계획대로 흘러갔고 결국 그들은 방채성의 생사를 확인하는 한편 이위소가 지금까지 밖에서 자신들을 괴롭힌 장본인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자기 뜻대로 흘러갔다고 생각한 이 작전은 사실 그들 속에 숨어있던 스파이 민도혁을 이용한 매튜의 역공이었죠. 방채성을 탈출시키기 위해 되레 7인을 그들이 이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완벽히 끝나기 직전 방채성은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아지트가 아닌 가곡지구로 변경합니다. 문득 예전 K가 자신에게 했던 얘기가 떠올랐던 거죠. 살아서든 죽어서든 어떻게든 방담이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요. 이후 방채성은 그렇게 가곡지구에 도착을 했고 K가 알려준 우물에서 다미의 유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등장한 다미의 환영을 보며 K가 설치한 폭탄과 함께 운명을 달리하죠. 이후 등장한 9회 예고편을 보면 이것과 관련된 아주 의미심장한 대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7인들 틈에서 지금까지 자신을 도운 민도혁이 이중 스파이가 아니냐는 의문. 민도혁이 7인들 틈에서 이들이 방채성을 꺼내오도록 했던 것처럼 이번엔 반대로 누군가에게 방채성을 판 것이 아니냐는 의문일 듯한데요. 매튜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처음 아지트에서 만나기로 했던 약속 대신 갑자기 그가 행선지를 바꾸었고 바뀌어진 행선지에서는 마치 방채성이 올 것을 알았다는 듯이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으니까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진 민도혁을 믿어주고 싶습니다. 그가 행선지를 바꾸긴 했지만 그건 방채성의 요청이었고 만약 방채성이 이동 중 가곡지구 뉴스를 보지 않았다면 애초에 행선지를 바꾸지도 않았을 테니 민도혁을 의심하긴 살짝 애매하죠. 그래서 전 차라리 민도혁보단 예전 리뷰에서도 언급했듯이 황전무가 K의 사람이라고 의심하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애초에 도움을 청하는 방담이를 K가 있는 곳으로 보낸 것도 황전무이고 민도혁이 배신자가 아니라면 방채성이 살아있는 걸 정확히 알고 있을 법한 사람도 황전무뿐이죠. 그런데 만약 황전무가 배신자라면 이런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만약 그가 진짜 배신자라면 K는 이미 오래전, 그러니까 방채성이 다리에서 떨어진 뒤 시신을 바꿔치고 이위소와 신분을 바꾸었을 때 이미 보고를 받았을 텐데 왜 지금 와서 이 난리를 치는 걸까 말입니다. 아마도 저는 그 이유가 K의 성향이 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다 이긴 게임을 쉽게 끝내고 싶진 않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방채성과 이위소가 신분을 바꾸고 그들이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K는 그걸 보며 즐긴 거죠.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자신을 즐겁게 해줄 것인지 기대를 하며 말이죠. 오늘 8회 엔딩을 보면 K는 티키타카를 해킹해 이위소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K의 기술력이 뛰어난들 만만치 않은 매튜의 루카를 한 방에 뚫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 또한 K가 이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매튜가 뭘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 갈지 지켜보며 진즉에 그걸 무력화할 방법도 준비를 하고 있던 거죠. 여흥으로 말입니다. 이렇듯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K. 과연 매튜는 그런 K를 잘 막아내고 다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